안녕하십니까, 덕후맨입니다. 불도저 운전기능사 필기 6번째 강의입니다. 바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건설기계에서 변속기의 구비 조건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단계 없이 연속적으로 변속돼야 좋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무단 변속이다 이렇게 말하죠. 소위 말해서 스무스하게 변속되는 겁니다. 전달 효율이 좋고 수리하기 쉬워야 한다. 맞고요. 대형이고 고장이 없어야 한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나요? 이 부분이 틀렸죠. 소형, 경량, 소형이고 고장이 없어야 한다 그러죠. 신속, 정확, 정숙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액추에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액추에이터가 뭐죠? 일하는 기관이죠. 실린더, 피스톤이나 또는 유압 모터, 즉 유압이 작동돼 가지고 실린더를 밀고 빼고 하든지 아니면 유압 모터를 돌리든지 요걸 가리켜서 일하는 기관이다 그래갖고 액추에이터라고 하죠. 방향 제어 밸브의 속도가 제어된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나요? 방향 제어 밸브에 의해 속도가 제어되는 게 아니라 방향 제어 밸브는 방향이 결정되죠. 속도가 제어되는 것은 유량 제어 밸브, 유량으로 속도를 센 유량을 보내면 많이 보내면 속도가 세지고 적게 보내면 유량이 적어지면 속도 약해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틀렸고요.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1번이 정답이죠. 유압 모터와 실린더 있다. 액추에이터에 유압 에너지를 이용해 연속 회전 운동 시키는 계기이다. 맞고요. 연속 회전 운동 그러면 이거 뭐예요? 유압 모터가 되죠. 왕복 운동 그러면 실린더가 되고요. 순서에 맞춰 작동시킨다. 시퀀스 밸브고요. 맞습니다.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속도는 뭐에 의해서? 유량 제어 밸브에 의해서 속도가 제어되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오일의 열화 상태 확인 방법으로 틀린 것은, 즉 열화 상태가 무엇이냐 그렇게 말하면 오일이 상했다, 산화되었다 또는 이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점도 상태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묽어진다든가 이런 걸로. 틀린 것은 X죠. 이건 맞았고요. 자극적인 악취의 유무 확인, 이것도 맞죠. 일단 열화가 되면 상하면 냄새 난단 말이죠. 오일을 가열했을 때 냉각되는 시간 확인, 이건 아니에요. 냉각되는 시간을 이렇게 철판에 놓고 냉각되는 시간을 본다고 합시다. 외부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48도 나가는 거하고 온도가 영하 마이너스 1도 나가는 거하고 식는 온도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절대적 규정이 어떤 표준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가열했을 때 냉각되는 시간을 확인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색깔의 변화나 수분 침전물의 유무의 확인, 이것도 열화 상태 확인 방법으로 될 수 있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일을 가열하거나 또는 냉각시켰을 때 그 냉각되는 시간으로 가지고서는 안 된다. 왜냐? 외부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표준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4번입니다. 벨트 취급에 대한 안전사항 중 틀린 것은, 교환 시 회전이 멈춘 상태에서 한다. 그렇죠. 벨트 교환할 때 멈추고 해야죠. 정지시킬 때 손으로 잡아 멈춘다. 그냥 손가락 나가겠죠. 그래서 2번은 아닙니다. 적당한 장력 유지, 커버나 덮개 설치, 이거 다 맞는 것이고요. 5번입니다. 잡목이나 나무 뿌리 제거, 갈퀴 모양으로 생긴 거죠. 뭐죠 그러면? 레이크 도저가 되겠죠. 잡목이나 나무 뿌리 이런 거, 갈퀴 모양으로 생긴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레이크 도저라고 하는 거죠. 앵글 도저는 이쪽으로 약 15 내지 20도 정도 이렇게 각도를 앵글이랑 자체가 각도 이렇게 보면 돼요. 각도 조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틸트는 기울기, 이쪽으로도 기울고 이쪽으로도 기울고 해서 흙벌이일 수 있게 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트리밍 도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마무리하는 그 정지하고에서는 도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잡목이나 작은 나무 뿌리를 제거하는 데 적합한 거 레이크도죠. 갈퀴 모양으로 생긴 겁니다. 디젤 기관만 가지고 있는 부품, 분사 노즐이죠. 고압력으로 들어온 것을 안개처럼 뿜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경유가 불이 붙는다고요. 그래서 디젤 기관, 경유를 쓰는 디젤 기관에 분사 노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사 노즐은 디젤 기관의 연료 장치 중 하나로 분사 펌프에서 보는 고압의 연료를 미세한 뭐예요? 안개 모양으로 뿜어주면은 거기에 이제 자기 착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젤 기관에만 있는 거 분사 노즐이 되겠습니다. 릴리프 밸브, 최고압 설정한다든가 회로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 이게 릴리프 밸브죠. 최고압력을 규제해서 유압기계 과부하를 방지한다. 예를 들면 최고압력을 100바로 맞춰놨다. 그럼 100바 이상이 되면 토출해가지고 오일을 오일통으로 되돌려 보내는 거예요. 그 이상은 압력이 차지 않도록, 그 압력에 도달하면 밸브가 열려가지고 압력을 빼버리는 겁니다. 유압 펌프와 제어 밸브 사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릴리프 밸브가 닫힌 상태로 고장이 나거나 막히면 압력이 낮아진다가 아니라 높아지겠죠. 왜냐하면은 계속 압력을 가면 올라가는 그 압력 이상이 되면 밸브가 열려갖고 토출을 시켜야 되는데 고장난 상태로 닫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하겠어요? 과열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낮아진다 그러는 게 틀렸죠. 4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릴리프 밸브가 닫힌 상태로 고장이 나거나 막히면 유화 보일이 좀 고치겠습니다. 유압 오일이 과열되고 압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고칩시다. 8번에 작업 시 사고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힘에 맞는 공구, 안전 통행 보장, 기계 운전할 때 면장갑 끼는 건 좋지 않습니다. 휘말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용 공기 정비를 꼼꼼하게. 정답은 3번입니다. 기계 운전할 때 면장갑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종합건설기계 정비업자만이 할 수 있는 정비 범위가 아닌 것. 그러니까 다른 전문업자도 할 수 있는 거, 이걸 묻는 거죠. 유압장치의 탈부착 및 분해 정비. 이건 전문 정비업자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종합정비업자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유압장치의 탈부착, 분해 정비는 전문 정비업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무한궤도식 도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답을 나와버렸네요. 트랙 구성품으로는 부싱, 핀, 동판, 롤러 등이 있다. 틀렸죠? 요거는 아닙니다. 부싱, 핀이라든가 슈, 링크, 부싱, 핀, 요게 트랙의 주요 구성품이에요. 슈는 이 트랙의 맨 바깥에 있는 거, 고무 신발같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링크는 여 가운데서 이어주는 링크가 있고, 부싱, 핀도 마찬가지. 그래서 슈, 링크, 부싱, 핀은 그냥 암겨버리신 게 좋습니다. 롤러는 여기 하부 롤러, 여기 하부 롤러, 여기 상부 롤러, 이거 받쳐주는 거죠. 요거는 무한궤도하고는 관계가 없죠. 무한궤도를 받쳐주는 거니까. 하부 롤러, 상부 롤러는. 먼지가 많은 장소에서 착용해야 하는 마스크, 방진 마스크죠. 안전점검의 주된 목적은 법및 기준의 적합 여부, 점검, 예방책 강구, 위험물 사전 발견, 안전자가 표준의 적합 여부, 시설의 장비 설계를 점검. 여기서 일단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시설이 법에 적합하게 되어 있느냐? 이건 안전점검은 아니죠. 뭐 시설 법정 그 표준 적합성 뭐 여부 검토 뭐 이런다든가 이렇게 돼야겠죠. 표준 적합 여부, 장비 설계에 대한 적정 여부, 이런 것들은 안전점검이 아니에요. 안전점검은 뭡니까? 이미 갖추어진 상태에서 안전한지, 위험을 사전에 발견해 시정한다. 이런 것이 안전점검이에요. 이 시설 자체가 적합한지를 보는 것이 안전점검이 아니라 이미 갖추어진 시설에서 지금 현재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거, 위험을 사전에 발견해 정지하는 거, 요게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스패너 작업 시 유의사항.
스패너 작업 꼭 맞는 거 사용하고 앞으로 당기면서 사용하고 뭐 이런 거죠. 틀린 것은 예. 두 자로 스패너를 연결해 갖고 지렛대처럼 힘 잘 받는다. 이제 큰일 나 이게 잘못하면. 그래서 뭐 봉을 씌운다든가 두 개를 연결한다든가 이런 건 다 좋지 않습니다. 하나만 가지고 스패너 하나로 해야 돼요. 앞으로 조금씩 당기면서 하고 치수에 맞는 거 사용하고 몸 균형 잡고 다 맞고 3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두 개 연결한다. 봉을 씌워 가지고 지렛대 원리 활용한다. 이건 다 위험한 방법입니다. 건설기계 작업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운전석 떠날 경우 기관 정지시켜야겠죠. 주행시 작업 장치는 진행 방향으로 한다. 맞습니다. 주행시는 평탄한 지면으로 주행한다. 맞고요. 후진시는 후진 후 사람 및 장애물 등을 확인한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나요? 후진하기 전 뒤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지 후진한 후에 봐서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이 틀렸죠. 후진시는 후진 전에 사람 및 장애물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후가 아니라 전 이렇게 해야겠죠. (15번입니다) 작동료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오일이 묽어지겠죠. 점도 저하. 유압기기 작동 불량. 유압펌프 효율 저하. 작동료의 산화작용 방지.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나요? 산화작용까지 나오면 맞죠. 네, 산화되니까 이제 산패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방지한다 그래서 틀린 거죠. 작동료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묽어져서 물처럼 물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유압기기에 밀봉작용이 이게 제대로 안 돼요. 이게 작동 불량이 일어나죠. 펌프 효율도 저하되는 거예요. 다 맞죠. 여기는 작동료의 산화작용까지 하면 맞는데 이걸 방지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4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작동료의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되면 뭐한다고요? 작동료의 산화작용이 촉진된다. 산화작용 방지가 아니라 촉진. 그래야 맞는 거죠. 브레이크에 페이드 현상이 일어났다. 이 페이드 현상이 뭡니까? 계속 밟아대니까 열화되는 거예요. 열나는 거예요. 이때 조치 방법. 속도를 안 그래도 열 받는데 속도를 더 올려주면 안 되겠죠. 브레이크를 계속 밟아 열이 나게 하는데 열나는데 더 열나서 안 되고요. 작동을 멈추고 여기를 식도로 간다. 이게 맞죠. 주차 브레이크를 대신한다 그러면 주차 브레이크도 열받았고 망가질 겁니다. 이것도 아니죠. 굳이 한다면 뭐예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한다. 뭐 그러면 맞을 수가 있어요. 이 페이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엔진 브레이크, 즉 저속, 1단 놓는다든가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3번. 작동을 멈추고 열을 식힌다. 페이드 현상이 일어난다. 브레이크도 말 안 듣고 하니까요. 그래서 페이드 현상이 무엇인지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브레이크를 너무 자주 오랫동안 밟으면 라이닝하고 드럼 디스크가 과열되면서 마찰열이 떨어져서 제동이 잘 안 돼요. 열화돼가지고. 이때 어떻게 한다? 브레이크 사용을 멈추고 충분히 쉬면서 냉각해줘라. 여기에 이제 지문에 대한 답을 다 해놨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17번입니다. 해머 작업 시 틀린 것은 장갑을 끼지 않고 작업을 한다. 맞죠? 알맞은 무게 해머 사용 맞고요. 처음에는 작게 점차 크게 두든다. 맞습니다. 강한 타격력이 필요할 때 연결대 사용하면 빠지는 날에는 안전사고 나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렛대 원리 사용한다고 안전봉 뭐 긴 끼워가지고 한다든가 연결해서 한다든가 이건 전부 다 위험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다음 가로 속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합한 것은 무한궤도식 불도저는 기울기가 몇 도인 지면에서 정지 상태. 여기다 세워놓으면 설 수 있는 정지 상태. 요게 몇 도냐 이거예요. 몇 도. 정답은 그렇죠. 30도입니다. 30도 경사에서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또 30도 경사를 올라갈 수도 있어야 돼요. 올라갈 수도 있고 30도 경사에 세울 수도 있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동 잠금 장치가 30도 기울기에서 걸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브레이크 장치가. 제동 장치 또는 제동 잠금 장치를 30도 지면에서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30도인 지면을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또. 그래서 이건 30도가 되겠습니다. 교류 발전기에서 작동 중에 소음이 발생됐습니다.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소음이 발생됐습니다. 축전지가 방전되면 어떻게 돼요? 시동도 안 걸려요. 소음은커녕 시동도 안 걸려요.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이 되겠네요. 베어링이 손상되면 돌아가면서 막 또록또록 하면서 소리 나겠죠. 소음 발생되고요. 벨트 장력이 약하다. 그러면 벨트가 돌면서 푸드득 소리 나겠죠. 고정 볼트가 풀렸다. 따닥따닥 소리 날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화면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시 들어갑니다. 교류 발전기에서 작동 중 소음 발생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 축전지가 방전됐다입니다. 배터리가 다 나가버리면 어떻게 시동도 못 걸어요. 소음은커녕.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건설기계의 등록의 말소와 관련해 멸실된 경우로 보는 것. 그렇죠. 천재지변.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멸실된 경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기계 관리법 6조에 의하면 건설기계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이렇게 천재지변도 멸실된 경우로 본다 이거예요.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멸실돼서 말소 신청하는 경우인데 이 멸실되거나 또는 천재지변이거나, 그래서 천재지변을 뭐하고 같은 개념으로 본다? 멸실과 같은 개념으로 본다. 도저의 기본 구성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답은 보이죠? 백레스트는 뭡니까? 요건 지게차에 요 포크 이렇게 있으면 요 포크 뒤에 요 판이 있잖아요. 판. 물건 이렇게 댈 때 기대는 판. 요게 뭐냐면 백레스트예요. 백레스트. 지게차 포크 뒤에서 짐바지 해놓은 거. 이 짐바지가 백레스트입니다. 도저에서는 블레이드. 요 앞에 이렇게 삭같이 생긴 거, 요렇게 된 거. 요게 블레이드죠. 그 다음에 조종장치 트랙. 요게 트랙이고, 그래서 블레이드, 조종장치 트랙은 도저의 기본 요소고, 백레스트는 지게차의 짐바지다. 그래서 백레스트는 지게차의 작업장치로서 포크 뒤쪽에서 화물을 받쳐주는 부분, 짐바지. 이걸 백레스트라고 합니다. 22번입니다. 실드빔식 전조등, 통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미 실드는 전구를 갈아 낄 수 있는데 실드빔은 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전구 나가면 통짜로 다 갈아야 돼요. 이게 금액이 비싸죠. 그런데도 왜 실드빔식을 사용하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기 조건에 따라 반사경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비싸지만 실드빔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부에 불활성 가스가 들어있어요. 필라멘트를 갈아 끼울 수 있다 틀린 거예요. 못 갈아 끼워요. 필라멘트 나가면 통째로 다 갈아야 돼요. 사용에 따른 광도의 변화가 적다. 이런 것들 때문에 반사경이 흐르지 않고 광도의 변함이 적고 이런 것들 때문에 비싸지만 이 실드빔식을 사용합니다. 필라멘트는 갈아 끼울 수 없습니다. 전구가 나가면 통째로 갈아야 돼요. 23번입니다. 기관에서 배기 상태가 불량하여 배압이 높다. 발생할 수 있는 현상과 관련이 없는 것은? 정답은 그렇죠. 냉각수 온도가 올라가야죠. 왜냐? 배기 상태가 불량하다. 그러면 완전히 이 배기가 빠져나가지 못해요. 한 600도에서 900도 정도 나가는 이 배기가스의 온도가 빠져주질 못하고 여기서 머물러 있다 다시 들어오면 이 배압이 막아준단 말이에요. 이러면 기관이 과열되죠. 배기가스가, 이 뜨거운 배기가스가 잘 방출을 못 되니까. 그러면 과열되는데 냉각수 온도가 내려간다? 있을 수가 없죠. 냉각수 온도가 올라가겠죠. 기관이 과열된다. 기관의 출력이 감소되죠. 피스톤의 운동을 방해하는 거예요. 왜? 배압이 높아가지고 제대로 빠져나가지를 못하니까 피스톤이 왕복 운동을 제대로 못해요. 다 맞고 2번이 틀렸죠. 그래서 기관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는 600도에서 900도씨 고온입니다. 이게 총 체열의 35% 정도가 이 배기가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량하게 된다.
그러면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게 어디에 머물러요? 기관 쪽으로 다시 밀고 들어오거나 배압으로 거기 머물러요. 그러면 출력이 감소되고 배압에 의해서 피스톤 운동도 방해를 받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기관이 과열되는데 냉각수 온도가 내려갈 수가 없죠. 올라간다. 그래야 맞죠. 24번입니다. 무한궤도식 리코일 스프링의 주된 역할. 이렇게 있으면 리코일 스프링이 여기 이렇게 달려있죠. 여기서 쾅 하고 압이 오더라도 여기 리코일 스프링이 받아가지고 이 뒤쪽으로 전달되지 않게 이 본체 쪽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게 리코일 스프링이 있는 거예요. 충격 안 하죠. 미끄러짐 방지는 트랙슈, 돌기 역할이고 블레이드 지지는 푸시함이나 프레임 등이고 하중 분산은 무한궤도 전체의 역할인데 특별히 하브롤러가 하중 분산을 많이 하죠. 충격 안 하는 이거는 바로 리코일 스프링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겨울철 연료 탱크 내에 연료를 가득 채워두는 이유는 그렇죠. 수증기 응축되지 말라고요. 이 연료 탱크에 이렇게 해서 이만큼이 비어있다 그러면 여기에 찬 공기가 이 공기 중에는 많은 수분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차니까 여기서 물방울이 맺혀가지고 뚝뚝 떨어져요. 그러면 이 기름이 전부 다 뭘로 섞여져요? 물하고 섞인 기름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연료가 제대로 착화되지 않거나 이런 게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이렇게 가득 채워두면 이 수증기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공기 중에 수증기 응축에 물이 생기기 때문에 연료를 가득 채워둡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